어쨌든 어제 손흥민 선수가 리그 4호 골을 기록하면서 정말 기다렸던 득점이 나온 경기였지만, 그리고 토트넘이 최근 들어서 경기 흐름이 매우 안 좋다가 어쨌든 4대0 대승을 거뒀지만, 과연 이 상승세의 흐름을 토트넘이 이어나갈 수 있을까? 그리고 손흥민이 이어나갈 수 있을까? 이걸 이제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동안 이 손흥민이 스프린트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안 나왔었어요. 실제로 손흥민이 앞에서 계속 뛰어들어갈 만한 공간이 안 나오니까 자신의 스프린트를 활용하지 못하면서 답답한 경기력을 보여줄 때가 많았죠. 근데 어제 경기에서 매우 긍정적인 부분은 케인이 의도적으로 정말 많이 내려오면서 수비 끌고 내려오고, 이때 손흥민이 침투에 들어가면서 이 넓은 공간에서 침투하는 플레이가 자주 나왔다는 게 매우 긍정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어제 경기에서 이런 장면이 정말 많이 나왔죠. 케인이 내려와서 볼을 받은 다음에 뛰어나가는 손흥민에게 패스를 뿌려주고, 팰리스의 라인이 올라와 있으니까 이 뒷공간을 손흥민이 순간적으로 무너뜨리면서 케인의 패스와 손흥민의 침투 플레이, 이게 맞아떨어지면서 결정적인 찬스를 잡는 이런 장면도 나왔었고, 손흥민의 득점 장면도 마찬가지였죠. 케인이 내려와서 볼 받을 때 뛰어들어가는 손흥민, 뛰어들어가는 손흥민에게 패스, 이 패스가 들어가면서 높게 올라와 있는 팰리스의 뒷공간을 공략하고, 이 공간을 공략하면서 손흥민이 케인의 패스를 받아서 득점으로 연결시키는 이런 장면을 분명히 어제 볼 수가 있었어요. 이 장면도 마찬가지죠. 케인이 내려와서 수비 끌어당기고, 수비가 끌려 나오니까 뒷공간으로 손흥민이 침투하고, 그러다 보니까 케인이 볼을 받는 순간 수비가 끌려 나올 때 손흥민이 이 넓은 공간을 활용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손흥민이 정말 사실은 오랜만에 높은 위치에서 뛰어들어가는 플레이가 나왔다는 게 매우 좋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보통 이러한 히트맵이 발생을 하면 손흥민이 득점을 많이 하고 토트넘의 경기 결과도 매우 좋습니다. 이게 이제 선수들의 어제 경기에서 평균 위치인데, 손흥민의 위치를 보세요. 토트넘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서 플레이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케인은 약간 내려가서 플레이를 하고 있죠. 히트맵도 마찬가지예요. 히트맵도 보면 케인이 최근 경기에서 내려오지 않을 때가 많았거든요. 전방에서 박스 주변에 머무르고 있을 때가 많았어요. 근데 어제 경기는 케인이 내려와서 플레이하다 보니까 중원 지역에서 케인의 히트맵이 정말 많이 찍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손흥민의 최근 히트맵을 비교해보면 브렌트포드전 왼쪽 측면에서 플레이하고 있고, 아스톤빌라전도 약간 왼쪽에서 치우쳐 있다면 팰리스전에서는 왼쪽 오른쪽 가리지 않고 조금 더 경기장 전체에 분포가 된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박스 안으로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 이거거든요. 근데 너무나 명확하게도 손흥민이 왼쪽 측면에서 중앙으로 들어가고, 중앙으로 들어가 있다가 박스 안으로 침투해 들어간다. 팰리스전에서는 정말 명확하게 나타났던 경기였거든요. 여기서 문제는 팰리스가 최근 만났던 팀들 중에서 가장 라인을 올리면서 경기를 하는 팀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토트넘이 지금까지 이 답답한 공격력을 보여줬던 것에는 상대가 수비 라인을 내렸을 때 이 내린 수비 라인을 상대로 창의적인 공격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리고 공격 패턴이 부족하기 때문에 수비를 무너뜨리는데 실패할 때가 많았었거든요. 월드컵이 끝난 이후부터 이제 생각을 해보면 브렌트포드전 토트넘이 점유율 61%였습니다. 그리고 아스톤빌라전 토트넘이 점유율 60%였어요. 근데 오늘 경기에서는 토트넘의 점유율이 53%였습니다. 점유율이 줄어들었어요. 근데 점유율이 줄어들었는데 더 위협적인 장면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토트넘이 전반전에는 경기력이 별로였어요. 전반전에 근데 점유율이 55대 45, 후반전에는 51대 49입니다. 오히려 토트넘이 점유율이 전반전에 비해 후반전에 내려갔는데, 점유율이 내려가니까 득점이 나와요. 이거는 이제 무엇을 의미하느냐? 토트넘은 역습 패턴에 특화되어 있는 팀이다. 그리고 그 특화되어 있는 공격 패턴은 케인의 패스와 손흥민의 침투라는 이
프리미어리그 내에서도 가장 뛰어난 역습을 할 수 있는 두 선수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걸 반대로 말하면 토트넘은 지공 상황에서는 꽤나 어려움을 겪는 팀이다. 요걸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이게 토트넘이 팰리스전을 4대0으로 이겼지만 요 4대0에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 토트넘 정도의 강팀은 챔피언스 리그권을 노리는 팀들은 역습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비교적 중위권이나 하위권 팀들에 비해 적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보통 강팀들은 아스날, 맨시티, 리버풀, 첼시 이렇게 강팀이라고 불리는 팀들은 상대가 내려가 있을 때 이 내려간 상대팀을 무너뜨리는 플레이를 잘합니다. 근데 지금 토트넘은 그 이제 지공 상황에서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아주 좋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토트넘이 지공 상황에서의 공격 패턴이 필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처럼 지공 상황에서 답답한 공격력이 계속되면 결국에는 또다시 페리시치를 통한 크로스 전략에 집착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쨌든 크로스를 올리든 아니면 중앙에서 볼을 주고받든 어떤 형태든 공격은 득점을 만들어내면 되는 건데 지금 토트넘은 중앙에서 볼을 주고받거나 공간을 만드는 플레이가 안 되니까 크로스를 통한 공격 전략이 가장 효과적인 팀이거든요. 실제로 케인이나 히살리송, 도어티가 안으로 들어왔을 때 그쪽으로 제공권을 활용해서 볼을 띄워주는 거. 그게 가장 위협적인 공격 찬스가 많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가 이 지공 상황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는 흐름으로 가는 게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를 위해서라도 토트넘은 지공 상황에서 다양한 공격 패턴을 만들어내야 그래야 크로스도 시도하고 그리고 중앙에서 볼을 주고받는 패턴도 만들어지고 좀 더 다양하게 상대 수비를 무너뜨릴 수 있는 방향성이 생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정말 다행인 건 뭐냐면 토트넘이 일정을 보시면요. 월드컵 끝나고 다시 프리미어리그가 시작했을 때 브렌트포드와 아스톤 빌라 비교적 수비 라인이 내려가 있는 팀들을 상대로 경기를 했습니다. 근데 팰리스전은 라인이 약간 올라오는 팀을 상대로 했죠. 근데 그 다음 경기 포츠머스전은 이제 FA컵인데 요 경기에서는 포츠머스가 수비를 할 거예요. 근데 다음 경기부터 라인을 올리는 팀들을 많이 만납니다. 아스날, 맨시티 만나게 되고요. 풀럼전 끝나고 또다시 맨시티를 만납니다. 이게 이제 토트넘에게는 그냥 단순히 일정표만 보면 브렌트포드와 아스톤 빌라, 팰리스 만나다가 아스날, 맨시티를 연달아 만나는 게 일정이 더 어려운 것이 아니냐 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역으로 생각해보면 토트넘은 진짜 명확한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강팀이지만 맨시티, 아스날 이런 팀들을 상대했을 때 오히려 손흥민도 잘하고 토트넘의 성적도 좋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맨시티를 만날 때마다 야 이거 맨시티 어떻게 이겨? 라고 했다가 결국에는 이제 그 맨시티를 이기거나 비기면서 토트넘이 선전할 때가 되게 많죠. 물론 이 팀들이 리그 1, 2위를 하는 팀들이기 때문에 매우 어려운 경기지만 그래도 역습을 할 수 있는 팀을 만난다 라는 게 제 생각에는 조금 더 이 좋은 분위기를 그래도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더 커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제부터 해야 되는 건 뭐냐면 라인을 올리는 팀을 만나는 일정이 계속돼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인을 내리는 팀을 상대로 어떤 경기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이냐, 어떤 공격 패턴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인지를 계속 개발을 해야 됩니다. 특히나 제 생각에는 라인을 내리는 팀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손흥민과 페리시치 다시 겹치는 문제 많이 나옵니다. 왜냐면은 어쩔 수 없이 지공 상황에서는 케인이 박스 안으로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왜냐면 이 콘테 감독이 이번 시즌 주된 공격 패턴을 생각하는 게 크로스, 박스 안에서의 경합 이런 건데 당연히 케인이 박스 안으로 들어갈 때가 많죠. 그리고 상대가 내려앉았을 때 케인이 내려와서 공간을 만들어도 이 뛰어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적으니까 애초에 케인이 내려오는 빈도가 내려앉는 상대팀을 상대로 할 때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도 측면 공격에 조금 더 집중할 때가 많고 그렇게 되면 페리시치와 손흥민이 겹치는 상황이 또다시 반복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손흥민과 페리시치의 공간 배분을 지공 상황에서도 잘 할 수 있어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이 오른쪽 공격. 쿨루셉스키가 돌아오면 좋겠지만 쿨루셉스키가 만약에 돌아오지 못했을 때는 브라이언 힐과 도어티, 이 두 선수의 호흡이 조금 더 좋아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다행인 것은 어제 경기에서 도어티와 브라이언 힐의 호흡이 쿨루셉스키와 도어티의 호흡처럼 잘 맞아 떨어질 때가 종종 나왔어요. 이런 장면들이 어제 나왔었죠. 도어티가 중앙으로 들어가면서 브라이언 힐은 마치 쿨루셉스키처럼 측면으로 돌아뛰는데, 이때 상대 수비가 도어티를 따라 들어가면서 브라이언 힐 쪽에 넓은 공간이 생깁니다. 이게 쿨루셉스키와 도어티의 움직임을 보는 것처럼 매우 자연스러웠고 딱 그 플레이거든요. 그래서 이 다음 장면 보시면 순간적으로 도어티가 중앙으로 들어가면서 수비를 끌어당기니까 브라이언 힐 쪽에 공간이 나고 이 공간으로 볼이 흘러 들어갔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브라이언 힐이 볼을 잡아서 순간적으로 상대팀이 중앙으로 들어가 있다가 뛰쳐나오니까, 뛰쳐나올 때 뛰어들어가는 케인에게 정말 이 좋은 패스가 한번 들어갔고, 그리고 여기서 케인의 득점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사실은 어제 지공 상황에서의 희망을 보여줬다고 좀 생각을 해요. 지공 상황에서, 이게 딱 지공 상황에서의 패턴이잖아요. 상대 수비 라인이 많아도 안쪽으로 몰고 들어가면서 수비를 끌고 당기고, 이때 공간이 만들어지면 공간으로 패스를 보내주고, 이때 수비가 끌려 나오면 또다시 공간을 활용한다. 이게 상대 수비 라인이 정비가 되어 있을 때 보여주는 정석적인 플레이거든요. 그래서 어제 경기에서는 그래도 브라이언 힐과 도어티의 호흡에 희망을 봤다. 이 조합을 이끌고 더 좋은 성적을 거두려면 쿨루셉스키가 부상해서 복귀하면 좋겠지만, 복귀하기 전까지 브라이언 힐과 도어티의 플레이가 조금 더 좋아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일단은 들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어제 경기에서 토트넘이 대량 득점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결국 선제골입니다. 선제골. 그러니까 콘테 감독의 전술적인 철학 자체가 주도하는 축구보다는 역습 축구에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역습 축구만큼은 콘테가 정말 잘합니다. 그리고 그 역습 축구에 특화되어 있는 케인과 손흥민이 있어요. 그래서 선제골의 유무에 따라서 이 경기의 흐름 자체가 엄청나게 많이 변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모든 이 대회를 통틀어서 토트넘이 10경기 동안 선제골을 실점하고 있는 흐름이었어요. 어제는 11번째 경기 만에 선제골을 넣었죠. 그러니까 선제골을 넣자마자 상대가 올라오고 그 뒷공간을 활용해서 대량 득점하고, 그게 나올 수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토트넘이 수비적으로 조금 더 단단해져야 되고 먼저 실점하는 상황을 최대한 줄일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쿨루셉스키가 경기 끝나고 인터뷰했죠. 우리는 선제골 먹히는 경기를 하면 안 된다. 물론 당연히 당연한 말이죠. 선제골을 먹히는 경기를 하면 안 되는 건데 토트넘에게는 그 명제가 훨씬 더 중요하다. 사실은 로메로가 돌아오면서 안정적인 수비가 어느 정도 가능해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정적인 수비 라인을 시즌 막판까지 유지할 수 있느냐, 여기에 이제 토트넘이 4위 싸움을 얼마나 더 치열하게 할 수 있는지가 달려있다. 아직까지 토트넘은 해결해야 되는 미션이 엄청나게 많이 남아있는 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선제골을 먹히는 순간 토트넘이 라인을 올려야 되고, 라인을 올리면 역으로 발이 느린 다이어와 랑글레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토트넘이 역습에 취약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이라도 선제골을 먼저 넣는 것이 토트넘에게는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사실은 이런 문제가 해결이 돼야 손흥민 선수의 상승세도 이어질 수가 있어요. 역습을 할 수 있는 판을 깔아놔야 손흥민도 더 잘하고, 그리고 지공 상황에서도 지금은 지공에 대한 패턴이 너무 단순해서 손흥민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데, 이 공간을 만들어내는 플레이가 더 좋아진다면 공간이 만들어졌을 때 손흥민이 조금 더 수월하게
득점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손흥민의 활약에도 정말 큰 관련이 있는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죠.